80이 넘은 나이에도 흥행작들을 갱신하며 할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로버트 드니로는 최근 암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함과 영광으로 점철되어 왔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몰랐던 치열한 투쟁과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드니로의 유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과 예술적 선택, 그리고 투병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연대기 순으로 상세히 살펴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드니로는 1943년 미국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과 2살이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동성애자임을 선언하고 가정을 떠나며 그의 세계는 흔들렸습니다.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군 입대가 강제되었으나 아버지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면제되었죠. 그 덕에 그는 멀리 파병되지 않고 브롱크스에 남아 2살 배기 아들 드니로와 이따금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화가였던 아버지는 늘 집에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고 이는 어린 드니로에게 자연스럽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완벽주의 성향은 한번 완성된 작품에도 수없이 손질을 거듭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이 습관은 훗날 배우가 된 드니로가 한 장면 한 장면을 완벽히 소화하려 연습을 거듭하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와의 이별을 애써 외면했던 드니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가 살던 집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 집에서 10년 분량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커밍아웃 이후 아버지가 겪었을 우울증의 흔적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처음 몇 장만 읽고는 가슴이 미어져 더는 읽을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10대 시절, 드니로는 학교를 중퇴하고 갱단에 가입하는 등 방황의 끝을 달렸습니다. 16세 때 갱단 생활을 했던 그는 우유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창백한 얼굴이었죠. 이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그를 처음 본 순간 갱단 속에서 가장 상냥한 미소를 띤 드니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합니다. 범죄 영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연극단 무료 교육을 받으며 연기를 접한 드니로는 스스로의 재능에 눈뜨게 됩니다. 이후 그는 껄렁껄렁한 건달을 연기할 배우를 찾는 모집 공고를 보고 자신의 갱단 경력을 살려 오디션에 도전합니다. 비록 첫 도전에서는 너무 리얼하다는 이유로 탈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던 끝에 마침내 스코세이지 감독의 눈에 들어 그의 첫 범죄 영화 데뷔작 비열한 거리에 캐스팅됩니다. 비열한 거리에서 드니로는 예측 불허의 건달 보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스코세이지 감독은 그의 연기력에 반해 동료 감독에게까지 소개하며 드니로를 밀어주었고 드니로는 이 인연을 통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데보이의 젊은 비토 코를레오네 역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말론 브란도의 그림자를 넘어서는 연기를 위해 이탈리아로 건너가 사투리와 행동 하나하나를 익히며 메소드 연기의 정수를 보여주었고 결국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합니다. 이후 드니로는 메소드 연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택시 드라이버 촬영을 앞두고는 왼손잡이 캐릭터를 위해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생활하며 뉴욕 시내를 주 7일 하루 15시간씩 택시 운전사로 살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승객과 대화조차 최소화하며 외로움과 고독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의 몰입은 기생한 배우가 아닌 실제 인물이 탄생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연기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 찬사를 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리얼한 연기의 반향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1981년 존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의 주범 존 힌클리는 택시 드라이버에 심취해 트래비스 비클리 역의 드니로를 모방하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언론은 드니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드니로는 자신의 연기가 범죄에 영감을 주었다는 지적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드니로는 역할에 따라 육체를 극한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케이프 피어에서는 치아를 의도적으로 부숴 악역의 살벌함을 살렸고 촬영 후 다시 복구 비용을 주고 치아를 치료받았습니다. 어터처블에서는 탈골증 환자를 연기하기 위해 직접 가발 대신 앞머리를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권투 선수 역할을 위해 2년간 실제 권투 훈련을 받았고 실제 경기에 출전해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지나친 몰입 끝에는 상대 배우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1995년을 기점으로 드니로는 50대의 중년 배우로서 예전만큼의 입지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주연 자리는 젊은 배우들에게 넘어갔고 그는 조연으로 전락해 흥행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전립선 검사를 받는 등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중 80대를 앞두고 건강검진에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촬영 중단으로 보험사와 소송전까지 벌인 끝에 승소했으나 이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은퇴를 고민하던 그가 거울 속 자신의 노년을 받아들이고 코믹하고 따뜻한 시니어 배역에 진심을 다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 시기였습니다. 2015년 제작된 인턴에서 드니로는 70대 노인 인턴 벤 휘테커로 분해.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는 젊은 CEO 역의 앤 해서웨이와 완벽한 케미를 선보이며 묵직한 감동과 따뜻한 유머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흥행은 특히 두드러져 해외 수익 1위를 기록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았고 늦둥이 딸을 얻게 되는 등 드니로의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턴 촬영 후 드니로는 35세 연하의 흑인 여배우 티파니 켄과 인연을 맺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애 상대들이 흑인 여성인 것은 이탈리아계 백인으로 드물게 흑인 파트너를 택하는 취향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드니로는 연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메소드 연기의 전통을 지키며 주어진 배역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명을 불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울 속의 그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닌 백발 노인이지만 그의 눈빛과 열정은 여전합니다. 팬들은 그의 마지막 선택이 어떤 걸작을 남길지 기대하며 그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할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 로버트 드니로는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결코 평탄치 않았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암투병이라는 시련 앞에서도 꿈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드니로의 삶은 단순한 배우의 커리어를 넘어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냉철한 범죄자의 얼굴을 연기하든 마음 깊은 상처를 지닌 인물의 고통을 표현하든 언제나 진정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연기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역할과 감독과의 협업을 모색하며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드니로가 쌓아올린 수많은 명연기는 단지 스크린 속 캐릭터가 아니라 그가 겪은 삶의 굴곡과 위지의 결정체입니다. 그는 이미 수차례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그의 투병 소식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지만 동시에 불굴의 배우라는 찬사를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드니로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와 열정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비록 몸은 약해질지라도 그의 정신은 여전히 강인합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으로 우리 곁에 돌아올지, 그가 남길 또 다른 유산은 무엇일지 기대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전설이란 세월과 고통을 넘어 계속해서 자신을 재창조해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발걸음을 응원하며 우리는 또 하나의 기적을 기다립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